네, 안녕하세요. 지지옥션 정강민입니다. 저번 시간에 전세 사기에 관해서 말씀드렸었는데 오늘은 저번 시간에 이어서 전세 사기와 관련된 실제 현재 나와 있는 물건들을 보고 어떤 점을 유의하셔야 하는지 실제 사건을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니, 전세 사기랑 경매랑 무슨 상관이냐 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텐데 전세 사기의 끝은 경매라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그 이유를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알 수 있으실 겁니다. 안일하게 에이 나는 아니겠지, 아닙니다. 전세사는 정확히 말해서는 보증금이 많은 집에 사는 당신이 바로 피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럼 피해 안 당하시려면 끝까지 시청해 주십시오. 일단 제가 말씀드렸던 것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이 시세 파악을 반드시 본인이 직접 하라인데요. 보통 전세 사기는 시세 파악이 힘든 다세대 신축 빌라에서 대부분 발생한다고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는데요. 일단 사건부터 보시죠. 북부국의 2020-107773 사건입니다. 재매각 물건인데요. 일단 재매각 사건에 대해서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매각 사건이란 이전 매각기일에 낙찰이 되었지만 낙찰자가 잔금을 미납하여 다시 나온 경매 사건을 말합니다. 사건을 보시면 2022년 4월 12일에 성땡땡씨가 낙찰을 받았는데 대금을 미납했네요. 잔금을 안 냈단 말이죠. 그럼 어떻게 되냐? 낙찰자는 입찰 보증금을 날리게 됩니다. 당시 8회차 최저 매각 가격을 감안하면 입찰 보증 금액 약 440만원을 날린 사건입니다. 왜 440만원을 날렸을까요? 바로 대항력 임차인 때문에, 쉽게 말하면 인수해야 할 보증금이 많은 임차인, 즉 우리가 간접적으로 말하는 전세 세입자가 있어서입니다. 이 임차인의 전입신고 일자를 보면 2018년 5월 10일입니다. 최선순위 말소 기준 권리의 날짜보다 빨라서 대항력이 있습니다. 그럼 낙찰자 입장에서는 낙찰받은 금액에서 배당되고 남은 임차인의 대항력 있는 보증금 범위 2억 1천만원에서 추가 인수를 해야 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착오로 대금을 미납한 것 같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인데요. 여기서 우리 한번 이 전세 세입자, 임차인의 입장이 되어 볼까요? 분명 이 사람이 처음에 들어왔을 때 등기를 떼보아도 깨끗하고 자기가 아무래도 1순위이고 하니까, 또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이 건물은 보존 등기가 2018년 4월입니다. 그러니까 2018년 4월에 준공되었다는 말이지요. 근데 이 사람의 전입신고일을 보시면 2018년 5월입니다. 이 말은 즉 준공되자마자 새 건물에 들어온 사람이란 말입니다. 아마도 집주인이 임차인의 보증금을 끼고 매매대금을 지불한 것 같은데, 아마도 이 임차인은 그냥 임대인이나 공인중개사에서 하는 말 그냥 다 믿었을 겁니다. 그리고 계약을 했겠죠. 집도 새 집이고 자기가 최선순위 걸리고 하니 아무런 문제 없겠지, 무슨 일이 생겨도 난 1순위이니까 괜찮겠지 했을 겁니다. 그치만 이것이 전세 사기의 대표적 유형 중 한 가지입니다. 바로 전세금, 임대차 보증금이 집 시세보다 많거나 같은 것이지요. 이 집처럼요. 아마도 이 집은 제가 봤을 때 현재 무려 11회차 매각기일인데도 유찰되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전세금, 임대차 보증금이 더 많아서, 집값보다 내가 인수해야 할 임차인의 보증금이 더 많아서 아무도 낙찰받지 않은 것으로 추정됩니다.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다는 말이 있죠. 이 사건이 딱 해당되는 사건입니다. 내가 들어갈 집이 시세 조사를 해봤는데 1억이다. 그럼 정말 보수적이게 이 집은 경매로 나왔을 때는 8천 정도에 매각되겠구나 하고 최대 시세의 80%까지만 보증금 전세 계약을 하십시오. 그리고 두 번째, 제가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던 세금, 이게 후순위라도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사건부터 보시죠. 순천 일개 2020-7580 사건입니다. 여기 보시면 여기도 선순위 대항력 임차인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전세 세입자 차 땡땡씨가 있는데요. 전입 날짜를 보시면 2016년입니다. 근데 말소 기준 권리를 보면 2017년입니다. 그럼 말소 기준 권리가 2017년 늦으니까 아무 문제 없는 거 아니냐고 반문하시는 분도 있을 텐데 잘 보시면 이 사건도 재매각 사건입니다. 그것도 4번이나 대금 미납을 했네요. 한 번도 아니고 4번이나요? 문제 있을 것 같죠? 네,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왜냐하면 저번 시간에 말씀드린 당해세 또는 법정 기일이 빠른 조세채 건이 문제입니다. 말소 기준 권리를 다시 한번 보시면 압류 북강주 세무서입니다. 그 다음 압류도 강주시고요. 이런 조세채 건은 법정 기일을 낙찰받기 전에는 알 수가 없습니다. 현실적으로 저도 이 부분이 현재 경매 시스템에서 개선이 되고 보완이 되어야 할 것 같은데 이런 법정 기일이 빠른 조세채 건은 대항력 임차인보다 법정 기일이 빠르다면 먼저 배당받게 되고 그 부분을 대항력 임차인이 받지 못하게 됨으로써 낙찰자가 또 인수해야 하는 부분이 생겨서 이 사건도 무려 4번이나 대금을 미납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또 임차인, 전세 세입자의 입장에 한번 되어볼까요? 이 아파트를 아무도 낙찰받지 않는다면 결국 영영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그럼 이런 일을 피하시려면 제가 저번 시간에 어떤 점을 유의하시라 했죠? 바로 계약할 때 임대인에게 국세 또는 지방세 완납 증명서를 보여달라 요구하라고 했지요. 이것을 안 보여준다. 그럼 다른 집 찾으세요. 그래도 그런 사람들 있을 겁니다. 그래도 난 이 집이 정말 좋다. 너무 좋다. 그럼 그때는 이렇게 하십시오. 보증금을 최대한 작게 걸고 월세로 그만큼 전환해서 사십시오. 물론 월세는 조금 올라갈 수도 있겠죠. 그럼 나중에 큰 문제가 없습니다. 이 사건처럼 억대의 돈을 못 돌려받을 일도 없고요. 그게 안 된다. 그러면 다른 집 알아보십시오. 그만큼 저는 여러분들이 이런 일을 안 당하셨으면 하는 마음에 영상 찍어 보았고요. 다음 시간에도 유익한 영상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